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6월 17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21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 날 거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후에 또 발표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전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의료원 돌파구 찾았다. 경제성 논리에 붙잡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대전 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의료원 설치 검토 의사까지 밝힌 만큼 행정당국은 물론 지역 정치권 등 역량을 총집결해 수건사업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 타당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현재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2018년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이후 아직까지 예타 조사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타를 진행 중인 KDI가 지난해 7월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의 경제성 분석 중간 발표를 열었으나 기준치인 1.0 이하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직까지 재검토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추가 분석자료 제출이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긍정적 기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자료 제출은 예타 통과 여부를 관장하는 기재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 요소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여러 긍정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추진을 위한 최고의 적기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검토를 통한 보완으로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공조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대전의료원이 이제 좋은 어떤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전시 그 보문산 일대 여기 재개발 얘기 지금 솔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전 보문산 일대 구역들 재개발 큰 산 넘었다. 대전 보문산 벨트라인에 걸쳐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사업 추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보문산 관광개발의 밑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전 지역 모태산인 보문산 일대가 기대감에 차오르고 있다. 16일 대전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구, 옥계동 2구역, 문화동 8구역, 대사동 1구역, 부사동 4구역 등 보문산 인근 재개발 사업장들은 과거 구역 지정 당시부터 고도 제한에 걸려 있었다. 보문산 벨트라인 구역들 대부분이 구릉지에 위치해 고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한동안 사업 추진이 전무하던 이들 구역은 2016년을 기점으로 사업 추진의 변곡점을 맞게 된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고시로 허용 용적률이 상향되면서다. 여기에 더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전 부동산 경기 화랑 등 연이은 호재가 터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 커지는 부분, 그게 이제 사업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속도를 좀 내서 뭐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구역도 있고, 이제 집행부가 이제 구성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거주 취약계층 파란불.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한선을 상향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한선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우선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 범위, 종전에는 5%인데요.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 지금 이제 예측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보겠습니다. 풍선효과 잡겠다고 중산층 실수요 아파트까지 구입 망라. 정부가 17일 발표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6억에서 9억 원인 아파트가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서민층 아파트로 분류해 건드리지 않았던 이 가격대 아파트에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선 고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6억에서 9억 원 소형 아파트가 갭투자 등 주택 투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규제가 전 방위로 확대되면 서민들이 갈아타기 기회를 봉쇄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 차단을 목표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수원, 영통, 권선, 구리 등으로 투기 과열 지구 확대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 기준 가격을 현재 9억에서 6억 원 혹은 6억에서 9억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에서 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대출은 20%, 9억 원 이하는 40% 가능하다. 부동산 대책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주요 원인이 갭투자 때문이라는 정부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전세 대출 규제는 지난해 11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다룬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 자격 요건이나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정책 기간의 전세 보증은 개인별 최대 한도가 2억 2,200만 원으로 임차 보증금 대비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예고하면서 일시적으로 풍선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을 줄이지만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 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하면서 서울 주택가격이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밀안전 진단과 관련해 공공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강수 규제를 내놓으면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매입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서울 등 좋은 입지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피해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전 규제책 발표 때보다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된다. 규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했던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갑자기 생각하게 되네요. 핀셋이라더니 외곽까지 들쑤신 12-16 대책. 지난 12-16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최근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경기, 과천, 광명, 하남이 평균 약 3% 오른 반면 상한제를 비켜간 경기, 수원, 구리, 용인은 평균 1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으나 규제에서 비켜난 곳이 오르고 또다시 규제 지역으로 추가되는 두더지 잡기식 집값 상승과 규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16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경기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수원이 14.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사실상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만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정부가 지난달 8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설치 용지로 확정한 충북 청주는 몰려든 외지인의 갭투자에 지역 실수요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최근 한 달 새 아파트값이 평균 3%가량 급등했다. 고정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추가한다면 결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다음 먹잇감을 안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차라리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오히려 푸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겨운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투기와의 전쟁으로 몰고 가 역효과가 많이 났고 유동성의 힘을 너무 무시한 경향도 있다며 재건축을 억제하는 등 반시장적 정책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등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또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신나서 일해서 돈 벌 수 있게 그걸 만들어 주셔야죠.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포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